우리가 한동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얼마 전에 모 씨의 실종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미래통합당이 실종됐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이 나와서 일반 국민들이 혹은 그 SNS에서 어떤 이슈를 꺼내면 거기에 뒤따라서 뒷북을 치는 고작 그런 것으로 이름을 올리는 미래통합당이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뭐를 하겠다 하고 전에는 그 이상한 핑크색 그 당 색깔을 보면서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냥 밀어줬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볼수록 그 핑크색을 놓고 오손도손 모여서 그것도 보면은 그 김종인 씨가 원했던 대로 새파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가관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가끔 사진이 나오면 낯뜨거운 핑크색.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웬만한 시민단체나 할 만한 그런 이슈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죠. 정말 그 토대가 되는 혹은 국회가 해야 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다. 우리는 소수여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배째라 하는 그 저항밖에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그들이 저항밖에 할 수 없다면은 의원직 내 던지겠다. 뭐 자기들 입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2020년 6월 24일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10명 그리고 사이좋게 더불어민주당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6월 24일자 서울경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사람이 6월 24일에 대한민국 헌정회 회원을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신문의 내용을 대충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더욱 키우는 그런 것이다 하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신문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전직 의원들에게 인천국제공항 VIP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비판을 받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9년 3월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을 11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헌정의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헌정회가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렇게 볼 일인가? 이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 2020년 6월 24일에 미래통합당에서 그 11명, 여기에 보면은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국회 의안에 보면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그 풋내기들, 정치가 뭔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공무수행,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심지어 정당 추천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정당 활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초짜들, 풋내기들이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둡니다. 이 발의자들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대표 발의를 한 김성원 의원. 그는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소속이고 그 지역구 의원이고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단 한 명 끼어 있는 사람이 김영진 경기 수원시 병, 역시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 꼼수에 엮여 들어갔는가,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권명호 울산 동구, 역시 미래통합당 원내 부대표. 전주혜 비례대표, 이 사람도 원내 부대표라고 합니다. 이용 비례대표, 나머지는 다 미래통합당입니다. 배현진 서울 송파구 을 미래통합당 원내 부대표, 최승재 비례대표, 정희용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역시 미래통합당 원내 부대표, 이주환 부산 연제구 원내 부대표, 추경호 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엄태영 충북 제천시 단양군 미래통합당 원내 부대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번 법안을 낸 것이죠. 법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시작은 거창합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에 헌법 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 원로인 만큼, 이 이야기는 국회의원이면 무조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에 기여를 한 정치 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를 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아마 생존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를 했다면은 1948년에 이미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야 하겠죠. 지금 법을 바꿔서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게 해주겠다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하겠죠. 앞으로 사망할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장경순 의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본인이 특별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은 그도저도 아닌 그냥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특권을 행사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산업화, 그 산업화에 기여한 국회의원 역시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민주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좌파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 또 이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나중에 사망할 때 국립묘지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물론 지금 현직인 사람들은 그 헌정의 그 정식 회원은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헌정의 회원인 사람들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11명 중에서 10명이 미래통합당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그들의 주장을 마저 읽어보기로 하죠. 국회의원은 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정치 원로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 국민들은 이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그런 훌륭한 위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풋내기들이 배현진 같은 그런 풋내기들이 지금 국민 앞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기들 그 국회의원들, 이 정치 원로들은 사망한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서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현행법은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새겨놓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평화,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 원로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곳에 헌정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해서 별도로 국회의원 묘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이제 지금 그 연천에 이 국립현충원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을 따로 묘역을 만들어서 과거에 뭐 동작동에 장군 묘역 이런 식으로 대통령 묘역 이런 식으로 묘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안장을 하게 해줘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합동으로 거기에 가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남북 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보수의 가치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사여구는 다 국회의원에게 헌정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면 그가 무슨 짓을 했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건을 둬서 어떤 사람들은 가려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전 현직 국회의원만 그 대상이고 전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이 헌정회원이라는 말을 바꾸면 전직 국회의원과 우리 현직 국회의원 모두의 공로를 기리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 정확합니다.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안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면서 안 제7조의 2에 보면 헌정발전 공헌자 묘역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헌정발전에 공헌한 자는 국회의원이어야만 하겠죠. 언젠가는 국회의원이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어디 혈통으로 타고난 겁니까? 일반 국민이 공무수행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공무수행하는데 뽑힌 자들만 가는 묘지가 따로 있다. 국립묘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제안한 미래통합당 10명, 그 소속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 이들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냐 하면은 부칙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전직 현직 국회의원 중에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48년부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을 다 다시 파내서 이 연천 그 국립현충원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국회의원인 사람, 저희들은 따로 국립현충원 안에 그 묘역을 가지고 계속 거기 들어가서 안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법률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것이 그 특별히 거기 소속은 뭐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헌정회 가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회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으로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정회의 회원수는 1,500명입니다. 전직이 1,200명.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현직이 300명. 그런데 이 누구야? 이 김성원, 배현진,
뭐 김영진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법률안에 따르면 1,500명에다가 이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 다 들어와야 하겠죠. 그렇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혹시 어떤 곳인가? 물론 이 조직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에 근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보호하고 육성한다 하는 것이지 이 헌정회 소속의 그 구성원들이 특별한 어떤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든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더 높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법이 있다고 하니까 전직 국회의원 또 뭐 현직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국민보다는 특별해서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따로 갖다 모시고 기려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김성원 의원이 설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연천 국립현충원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안장하고는 그곳을 성역화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정신을 놓은 것인지 반헌법 세력인지 이런 것이 모두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디서 국민 앞에 자기들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따로 현충원에다가 모시고 성역화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 국립묘지법, 원 명칭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시체팔이 혹은 국립묘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급을 사후에까지 계급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폐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2005년 7월 29일입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재직을 했는데 그때 이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론 국립묘지 운영하려면은 뭐 법률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특히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이죠. 국립묘지에 관한 이 국립묘지법을 가지고 국립묘지가 무엇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헌한 건국 유공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에서 노력을 했던 독립유공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방위를 한다든지 하면서 거기에서 목숨을 바친 그런 유공자, 바로 핵심은 이 셋입니다.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 대통령을 넣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다 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을 상정해 놓고 대통령인 공무원 그도 역시 이 현충원에 안장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립묘지법을 바꾼다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때가 되면은 가서 의식도 하고, 뭐 따지면은 모신다고 할까,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숭배는 좀 그런데 순국선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뜻을 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국립묘지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부류,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 넣는다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뭐 소위 신주단지 이렇게 갖다 모시는 대상을 바꿔치기 한다. 일종의 이데올로기 싸움이다. 사상투쟁이다. 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시작된 게 언제냐? 2005년 7월 29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단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 그러니까 무슨 건물 관리,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다면 괜찮은데,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역사 다시 쓰기, 국민의 인식 바꾸기, 달리 말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영웅을 바꿔치기 하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005년에 법률 제7649호로 처음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면은 한 15년 됐는데 지금까지 33회 개정이 됩니다. 이때마다 아주 치열하게 너희 정치 세력은 안 된다, 있던 사람 파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충실하게 이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국립묘지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부류, 그 이외에는 안장하면 안 된다. 뭐 대통령도 빼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다 제외시키고 그 이외의 모든 무슨 민주화 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배제시키자. 죽은 사람을 모셔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산 사람을 괴롭게, 산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립묘지는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자꾸 새로 짓고 있죠. 새로 그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온통 가서 귀신 떠받드는 그런 나라로 되고 있다.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줄여야 합니다. 더구나 땅도 좁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땅이 좁으니까 화장을 해서, 그렇게 사실 화장 해석하면은 바카스통만한 그런 데다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지금도 그게 아쉬워서 땅을 사서 이렇게 봉분을 유지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그 이름표만 하나씩 거는, 우리가 외국의 국립묘지 같은 데 보면은 보통 벽면에다가 그냥 이름하고 꽃 하나 꽂게 되어 있죠. 특별한 경우에도 그 정도. 점점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뜩이나 좁은 국토를 국립묘지, 이번에 연천에 이거 하면서 뭐 900 몇십억인가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 나간 거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옳다 하고서는 올라타겠다고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나오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경향이 어느 쪽이든 미래통합당 저럴 줄 알았다, 저 한심한 것들, 그리고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짓을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랬을까? 미래통합당이 욕 얻어먹으면서 이거 관철시키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명 들어가 있으니까 숟가락 올려놨죠. 그리고 민주인사, 이 연천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지 않아도 좌파, 그리고 무슨 남북 화해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거 거기에 늘 작정인데, 그들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거기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 또 끼어서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욕심이 당을 망친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욕만 먹고 말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는 이런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경력자들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이 당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또 황교안 전 대표나 그 외에 많이 있죠. 이번에 대거 나갔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남아있었다면 이 꼴로 갈 것인가? 이거는 시한폭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노쇠해서 그게 한이 돼서 그러는지 무슨 새파란 의원들 젊음하고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서 인류 그리고 최고의 경지 이런 것은 새파란 것은 없습니다. 다 인생을 걸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자가 그렇게 탄탄하게 쌓아 올린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운용도 되고 또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모여서 이 사고를 친 사람들 전부 얼굴이야 반질반질하죠. 이 김성원 의원도 보니까 그냥 볼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다니는데, 국회의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법도 모르고 그리고 헌정사도 모르고 하다못해 국회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머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앞에서, 더구나 지금처럼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국민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그 국립묘지 차지하겠다고 이 짓을 했다.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국립묘지가 이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이 자기들 이권이나 혹은 자기들의 그 지역구에서 다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탐욕을 부리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통합당 이런 정당이었구나. 지금 자기들이 망했다 하면서 엎드려 사죄도 하고 별 쇼를 다 하는데, 뒤로 보니까 제 주머니를 꽉꽉 채우고 있더라. 이래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보고 손가락질할 염치가 없는 것이죠. 이거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탓입니다. 정치라는 것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가 뭡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모르면서 국회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만큼은 바로 잡아야 하겠죠. 이대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용당해서 아주 악질로 국민들 앞에 각인되는, 그 이미지가 각인되는 그런 일을 한 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건 국회에서 할 짓이 아닌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실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황교안 전 대표를 나무라고, 홍준표 전 대표 현재 그 무소속 의원 그를 나무라기도 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모든 그 앞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못할 때는 비판을 하고,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가 항상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내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 40대 이하, 하여튼 50대 이하라고 해둡시다. 이들이 나와서 우리가 젊어요 하면서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한다. 이 당은 반드시 깨진다 이러면은 국민이 버린다. 이거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지금도 아끼는 그런 그 보수 국민들은 내가 지지하는 어느 의원, 어느 정치인,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카락도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 진짜 망합니다. 가서 이런 짓 하지 마라. 당신들 그렇게 무식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니까 김성원 의원도 보니까 무슨 모임이 있고 학습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쓸데있는 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앞에다 그 광고용으로 내놓는 것이죠. 도대체 여태 무슨 짓을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부동산 정책이 뭔지 배웠다. 그러면 가서 좀 더 배우지 왜 국회의원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낯뜨거운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모두 나서서, 이거 11명 중에 10명이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이랬다. 정말 창피한 일이고, 미래통합당에 뭔가 직접 연결이 돼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국민들은 따갑게 이것을 지적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쑥쑥 자라고 쓸모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싫어서 저러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이런 말도 하기가 참 민망한 것이, 이거 초등학생도 이러면은 안 되는 줄 압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 배현진 의원 자기가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가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그 현충원 자리 챙기는, 벌써 죽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나무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종돼 있고 숨어서 이런 짓을 뒤에서 하고 있다. 그걸 국민들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뭐 잘못한다, 문재인 씨가 뭐 잘못한다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작 미래통합당이
썩고 부패하고 아주 저열하고 그런 자들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도 야당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문제의식의 폭주를 좀 늦추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